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역학 제10번째 시간으로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바로 에너지 보존과 동력입니다. 기계 자동차학과 학생들에게는 엔진의 힘이나 자동차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있어 뼈대와 같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오늘은 엔지니어의 시각으로 세상의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고 변하는지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움직임 속에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가 정복할 목표는 크게 네 가지예요. 먼저 힘의 성격에 따라 보존력과 비보존력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 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마찰이 없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보존되는지 그 법칙을 배워볼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이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마찰과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실제 상황에 이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얼마나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는지를 나타내는 동력의 개념까지 정리하면 오늘 공부는 완벽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힘에도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중력이나 탄성력처럼 에너지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해요. 이 녀석들은 어떤 길로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처음과 마지막 위치만 중요하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어요. 반면에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처럼 에너지를 열로 바꿔서 밖으로 빼앗아 버리는 힘을 비보존력이라고 합니다. 이건 움직인 경로가 길어질수록 에너지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경로에 의존하는 성격을 띠죠. 에너지를 지키는 힘과 빼앗는 힘, 이 차이를 기억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인 위치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하고 여기에 높이를 곱한 값으로 결정됩니다. 스프링 같은 탄성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스프링 상수 곱하기 변형된 길이의 제곱으로 계산하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보존력이 일을 하면 위치 에너지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즉, 보존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 변화량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다는 소리죠. 위치 에너지는 항상 기준점으로부터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제 그 유명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외부로 새나가는 에너지가 없다면 처음 상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나중 상태의 합과 똑같아야 해요. 이걸 수식으로 보면 처음 운동 에너지 더하기 처음 위치 에너지는 나중 운동 에너지 더하기 나중 위치 에너지와 같다고 쓸 수 있죠. 만약 마찰 같은 비보존력이 개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처음 에너지 합에 비보존력이 한 일을 더해준 값이 나중 에너지 합이 됩니다. 에너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만 바뀔 뿐이라는 우주의 진리를 보여주는 공식이죠. 실제 예제를 풀어볼까요? 30m 높이에 멈춰있던 롤러코스터가 10m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속력을 구해봅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세워보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의 제곱 더하기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처음 높이는 나중 에너지 합과 같다고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처음 속도가 0이니까 계산해보면 나중 속도는 초당 19.8m가 나옵니다. 신기한 건 롤러코스터가 한 바퀴를 돌든 직선으로 내려오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높이 차이만이 속도를 결정한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번엔 스프링의 힘을 빌려볼까요? 스프링 상수가 미터당 2000N인 스프링을 0.1m 압축했다가 놓으면 공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까요? 여기선 스프링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가 전부 공의 중력 위치 에너지로 바뀐다고 가정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스프링 상수 2000 곱하기 0.1의 제곱은 질량 0.5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1 곱하기 높이와 같다는 식을 세우면 되죠. 계산 결과 공은 2.04m까지 솟구치게 됩니다. 에너지가 형태를 바꾸며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현실에는 마찰이라는 방해꾼이 있죠. 물체가 경사면을 내려올 때 마찰력이 일을 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열로 빠져나갑니다. 처음 위치 에너지에서 마찰력이 한 일인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 곱하기 이동 거리를 빼주어야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니 속도가 초당 14.9m 밖에 안 되네요. 이상적인 상황보다 훨씬 느려졌죠. 분석 결과 전체 에너지의 43%가 마찰열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엔지니어는 바로 이런 손실을 계산하고 줄이는 사람입니다. 에너지만큼 중요한 게 바로 동력입니다. 동력은 일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를 나타내죠. 수식으로는 힘과 속도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단위는 와트를 쓰는데 1초에 1줄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동차에서 흔히 쓰는 마력이라는 단위도 있는데 1마력은 약 746와트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동력을 쓰는지 보여주는 효율은 들어간 동력 대비 나온 동력의 비율로 계산하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짧은 시간에 해낸다면 동력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언덕을 올라갈 때 필요한 동력을 구해볼까요? 엔진은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과 바닥의 마찰력을 모두 이겨내야 합니다. 필요한 힘을 계산해보니 2843N이 나오네요. 여기에 자동차의 속도를 곱하면 필요한 동력이 나옵니다. 계산 결과 56.9kW, 마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76마력이 필요하다는 답이 나오죠. 여러분의 차가 언덕에서 힘을 못 낸다면 엔진의 동력이 이 저항력들을 이겨내기에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요즘 대세인 전기차, 왜 효율이 좋다고 할까요? 기존 내연 기관차는 기름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열 때문에 에너지의 고작 25에서 35%만 움직이는데 사용해요. 나머지는 다 열로 버려지죠. 하지만 전기차는 효율이 무려 85에서 95%에 달합니다. 게다가 전기차의 비밀 무기인 회생제동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벌어지는 에너지의 70%를 다시 배터리로 회수해요.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을 높이는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빠르게 점검해 볼까요? 자유 낙하할 때는 속도가 초당 24.3m까지 붙었고 마찰이 있는 언덕을 내려올 땐 12.2m로 줄었죠. 스프링 발사 때는 4.9m까지 올라갔으며 수평 주행에 필요한 동력은 5.45kW였습니다. 각 상황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숫자들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에너지가 물리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인 결과물입니다. 수식보다 더 직관적인 게 바로 이 에너지 다이어그램입니다.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 막대만 가득 차 있다가 중간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반반씩 섞이고 마지막에는 운동 에너지와 마찰로 인한 손실 에너지 막대만 남는 시기죠. 에너지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중간에 얼마나 새나가는지를 시각화하는 습관을 들이면 복잡한 공학 문제도 훨씬 쉽게 풀 수 있답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물리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많은 학생이 헷갈려하는 에너지와 운동량의 차이를 짚고 넘어갈게요. 에너지는 스칼라량입니다. 즉, 방향은 상관없고 총량이 얼마인지만 중요하죠. 마치 배터리 잔량 같은 거예요. 반면 다음 시간에 배울 운동량은 벡터량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충돌 사고를 분석할 때는 운동량이 핵심이고 전체적인 작업 능력을 따질 때는 에너지가 중심이 됩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수업의 핵심 요약. 이 세 가지 공식만은 꼭 챙겨가세요. 첫째, 보존력이 작용할 땐 에너지 합이 일정하다. 둘째, 마찰이 있을 땐 처음 에너지에서 마찰이 한 일의 절대값을 빼야 나중 에너지가 된다. 셋째, 동력은 힘과 속도의 곱이다. 이 세 가지 도구만 있으면 여러분 앞에 웬만한 에너지 관련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식이 복잡해 보여도 결국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리에서 시작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동력은 속도와 힘의 곱이라고 했죠. 그런데 공기 저항은 속도의 제곱이나 세제곱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즉, 속도를 2배 높이려면 엔진 출력은 단순히 2배가 아니라 4배, 8배까지 급증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조금만 높여도 연료가 훨씬 빨리 닳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속도의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하죠? 경제적인 운전을 원한다면 이 동력 그래프의 기울기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전기차의 꽃, 회생제동을 수치로 느껴봅시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약 578kJ 정도 됩니다. 이걸 그냥 브레이크로 멈추면 다 열로 버려지지만 회생제동으로 70%를 회수하면 405kJ를 다시 배터리에 넣을 수 있어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전체 주행거리가 20에서 30%나 늘어나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쓰는 지혜, 이게 바로 현대 공학이 추구하는 방향이죠. 이제 끝판왕 문제입니다. 높은 곳의 위치 에너지가 마찰 구간을 지나며 일부 손실되고 남은 에너지가 스프링을 압축하는 상황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식은 단 하나입니다. 처음 위치 에너지 빼기 마찰, 손실 에너지는 나중 탄성 에너지와 같다는 것이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에서 마찰 계수 곱하기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이동 거리를 뺀 값이 2분의 1 곱하기 스프링 상수 곱하기 압축 길이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흐름만 읽을 줄 안다면 어떤 복잡한 문제도 두렵지 않아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스스로 익혀볼 시간입니다. 에너지 보존 문제 3개와 마찰이 포함된 문제 1개, 그리고 동력 효율 계산 문제 1개를 준비했어요. 문제를 풀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바로 단위 변환입니다. 시속 킬로미터를 초속 미터로 바꾸는 것 같은 사소한 실수가 완전히 다른 답을 만들거든요. 꼼꼼하게 단위를 챙기면서 엔지니어의 감각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게시판을 활용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에너지가 어떻게 형태를 바꾸며 흐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시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공학용 계산기로 두드린 그 수치가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규칙입니다.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짧은 시간에 작용하는 강력한 힘, 충격량과 운동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공부함에 오늘 에너지 렌치가 잘 담겼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